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9월 9일 이슈 방담 188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정말 볼만 하겠습니다. 마침내 미군의 전차부대가 벨라루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인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국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경쟁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을 말려 죽일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한 리투아니아에 수백 명의 미군과 아브람 전차 12대를 파견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결국 쫓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한국에서도 조만간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을 다룰 때 전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정치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미국 상원 의원으로서 중국의 2001년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했고 미국과 영구적으로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합니다. 한편 트럼프는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의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아직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위원회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의 의장인 브라이언 케네디는 그의 저서 Communist China's War Inside America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이 접근할 때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중산층과 미국의 미래 번영에 경제적 위협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부통령은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이익을 미국보다 먼저 두어야 한다고 믿는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이든은 중국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이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의 지적재산권 절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나 바이든은 중국 인민공화국이 월스트리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지속적인 열망을 보인다고 케네디는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2013년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규제기관의 장부조사를 면제해 주었는데 여기에 바이든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 W. 부시의 전 백악관 연설문 작성자였고 헤리티지 재단 외교정책 분석가인 마이클 존슨은 트럼프가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군사력 확장을 위해서 공격적이고 정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아들 헌터 바이든이 재정적 이익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이용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이 의식적으로 우리 제조업 기반을 파괴한다고 경고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 관료들은 중국이 트럼프가 올해 패배하기를 원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원활한 중미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치 고문 블레어 브란트는 실적 또는 미래 계획의 진정성으로 볼 때 트럼프는 중국이 제기한 위협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바이든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브란트는 트럼프가 자신이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제기하는 강력한 실존적 위협을 이해하고 이에 맞설 의지가 있음을 몇 번이고 보여주었으나 바이든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중국의 위협을 경시했습니다. 2019년 5월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캠페인에서 바이든은 중국이 우리 점심을 먹을 것인가요? 내 말은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이 미국 사회의 폭넓은 비판을 받자 그의 캠페인은 중국에 대한 더 가혹한 어조를 채택했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의 관계는 아주 깊습니다. 그들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을 때 서로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 바이든은 시진핑과
일반적 논점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사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회의 이후에 시진핑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솔직함, 결의 그리고 그가 물려받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의 능력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Winning Political Campaigns의 저자 윌리엄스 바이크는 트럼프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한 오바마의 시도는 실패라고 믿었고 중국에게 더 강력한 어조와 더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거친 어조와 정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바이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재선은 확실해 보입니다. 2016년 대선 전에 트럼프 당선을 예측해서 화제가 되었던 더블라인의 창업자 제프 건들라흐가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신의 웹캐스트 방송 Hey Kid, Want Some Candy?에서 건들라흐가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을 단정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도 전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트럼프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군사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의 공식 선명을 또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8월 중순에 루카센코가 나토 군대가 벨라루스 문 앞에 와 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그리고 유크레인이 우리에게 선거를 다시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루카센코가 벨라루스 군대를 나토군에 맞서 벨라루스 서부 국경지대에 배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8월 9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어 루카센코 대통령이 또다시 재선에 성공하자 수만 명의 벨라루스 시민들이 수도 민스크에서 시위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에게 아주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토군이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지 또는 경계 상태에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번 주에 미군과 미군의 아브라함스 전차 군단이 2개월에 걸친 연합훈련을 마치고 벨라루스 국경에 도착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백 명의 미군이 나토 회원국이고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한 리투아니아에 연합훈련을 마치고 도착했다는 AFP 통신의 보도가 지난 토요일에 나왔습니다. 이번 미군의 합동군사훈련은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에 12대의 아브라함스 전차들이 참여했는데 이들도 미군과 함께 폴란드에서 국경을 넘어 리투아니아에 진입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성 장관은 이 합동훈련은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고 벨라루스의 부정선거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접근한 미국의 아브라함스 전차 군단의 모습입니다.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리투아니아가 루카센코의 라이벌 스베틀라나 티카노브스카야에게 망명체를 제공했고 반 루카센코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민스크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대통령궁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자 루카센코가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대통령궁을 에워쌌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수만 명의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점차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로 체포하는 폭동진압경찰이 BBC 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루카센코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러시아 보안군 파견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루카센코가 나토군의 개입을 맞았을 때 푸틴이 실제로 러시아 보안군을 민스크로 보내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군과 미군의 전차부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조만간 부정선거로 당선된 루카센코의 하야로 인해서 이 부정선거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